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신 이재선 연구위원 만나는 시간입니다.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들이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20개 글로벌 증시 가운데 14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뭐 거의 근접하는 사상 최고치 이러한 불장을 나타냈는데 한국 증시만 너무 소외되는 모습이 아니냐. 어제도 매수 주체가 없어서 지지부진한 모습이 아쉬웠고 글로벌 증시 훈풍이 한국까지 좀 미치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러다가 또 뉴욕 증시 하락할 때는 또 같이 하락 나오지 않을까 또 걱정인데 유독 국내만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 좀 분석 들어볼까요? 일단 뭐 가장 또 중요한 저희가 이벤트인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저희가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약간 경계 심리가 조금 더 강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보다 중요한 점은 저는 5월 상승장에서 눈에 띄는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고 이제 글로벌리 해서 전 세계 국가들에 있어서 저희가 증시의 수급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포인트를 이제 좀 살펴를 봐야겠고요. 미국 내에서도 보자면은 사실 기술주 말고도 기술주 외의 업종들이 지금 약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S&P 500 기준 50일 이평선 상회하는 기업들을 보자면 뭐 유틸리티라든지 부동산, 금융섹터 이런 업종들이 5월 달에 선방을 했었고요. 이 지역 간에서도 수급의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라든지 유로존이 5월 중에 연중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매크로 환경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고요. 연준위원들의 기조는 5월 FOMC 회의 이후에 똑같이 이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험성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시장의 기대폭과 사실 이제 시점 자체도 사실 엇비슷한데 이게 왜 그럼 수급의 매기가 저희가 그간 주목을 했던 업종이라든지 국가 외에 퍼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도움 없이 시장이 경기 회복에 대해서 자생적인 사이클에 대해서 보다 조금 초점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수요가 견조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투자 포인트는 미국의 수요가 어느 지역과 국가의 낙수 효과로 뻗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하반기 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우리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3년부터 조금 살펴보자면 그 미국이 이제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이머징 증시 아직까지 저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반기 중에 점차 하단 견고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나라를 이제 외국인들이 선호할 거다. 이제 길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요가 이제 견조하다. 그러면 이제 그 낙수 효과가 어디로 뻗칠 거냐. 그럼 하반기에는 우리나라다라고 좀 전망을 해보면 좋겠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특히 전략 면에서는 식품주 위원님께 감사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미국의 수요가 견조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미국의 유통업체 어닝 서프라이즈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어떠한 시사점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대표적인 그 소비 유통업체 월마트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콩코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월마트 같은 경우를 보자면 알게 모르게 사실 그 BM 지수인 S&P 500을 좀 이기는 흐름, 그러니까 상대 강도 관점에서 지금 우수한 흐름 연초 이후에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를 보자면 한 6%가량 상승을 했는데 이 다우 지수가 신고가 경신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표적인 중저가 유통업체의 어닝 서프라이즈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매크로 관점에서는 저는 이제 조금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를 보자면 미국 내 그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지지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간 하반기 때 리스크로 가장 꼽고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조금 제한시켜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월마트 이제 CF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컨코를 통해서 말하는 걸 보자면 전 계층에서 사실 일관된 소비가 지금 관찰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이제 좀 상황이고요. 또 일관된 소비의 중심이 이제 저희가 서비스 소비가 그간 좀 관찰이 많이 됐었는데 이게 만약에 상품 소비로 전이되는 저희가 수요단에서의 인플레이션을 좀 기대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리플레이션 트레이딩 하반기 때 저는 관찰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이제 상품 재고 리스타킹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제가 말했던 유사한 맥락 중에 이제 좀 약간 비슷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주요국 제조업 경기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하반기 때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향후 이제 저희가 미국과 그 외의 지역 간의 환율 방향성은 이 금리 차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펀디멘탈에 대한 가중치의 무게를 둘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그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실제치와 예상치와 또 이제 실제로 나오는 실제치의 괴리율을 이제 저희가 소프트 지표로 대표적으로 좀 관찰을 하는데 이 미국 말고도 미국 외 지역의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점차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유로존 경우 같은 경우도 보자면 저희가 이제 미국 대비해서 그간 다른 나라 지역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그 가중치 내지는 리스크가 좀 더 높은 부분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난주에 EU 집행위원회가 유로존의 물가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7%에서 2.5%로 낮춘 상황이라서 저희가 약간 리스크가 점차 이제 관련된 부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도 많이 좀 사라지고 있다는 거 다행이고요. S&P 500도 사상 최고치인데 미국의 유통업체도 사상 최고치,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것, 그 영향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중국 쪽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계속 부동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투심은 좀 아직은이라는 의견이 더 가득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좀 긍정적인 그 중국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좀 더 이제 지표의 그 추세 개선을 좀 지켜를 봐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는 이제 하반기 때 그래도 중국의 그 소비 중심의 소순환적인 그 사이클 반등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나오는 그 4월 달의 주요 지표들 중국 쪽 살펴보면은 산업 생산은 잘 나왔는데 여전히 이제 소비 지표는 소매 판매 지표는 시장 예상치 컨센을 하회하는 흐름을 나타냈거든요. 이게 오히려 사실 중국 정부의 그 소비 중심의 부양 정책을 더 드라이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과잉 생산에 있어서 중국은 굉장히 조금 부담을 느끼고 막 경계하는 그런 흐름을 여전히 이제 그간 가지고 갔었는데 이 이제 공장들은 돌아가는데 사실 소비가 안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수급에 대한 불균형에 대해서 더 이제 조금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도 생산과 소비의 격차를 줄이는데 보다 하반기 때 초점을 맞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사실 예금자들이라든지 소비자들의 그 임금에 대한 부분은 점차 조금 낙관적으로 개선 중인 상황이고요. 중국 경기에 대한 바닥론도 사실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머징 증시에는 하반기 때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중국 정부의 최근 이제 정책을 보시면은 비슷한 기조로 가고 있는 게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 정부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전국적으로 생애 최초라든지 아니면 두 번째 주택에 대한 그 상업용 개인 주택에 대한 대출 이자율 하한선을 폐지를 했고요. 향후 이제 침체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가 계속해서 잇따라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전략면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자,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21일에서 23일에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가 이제 개최가 됐습니다. AI 이제 PC가 이제 주요 키워드가 된대요. 이제 이게 AI의 밸류체인의 순환매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어느 쪽에 좀 중점을 맞추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AI 소프트웨어는 이제 크게 AI 플랫폼이라든지 이제 클라우드 등 생성형 AI 밸류체인 내에서 최전방에 해당되는 그 전 영역을 조금 의미를 하는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롯해서 이 AI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코파일럿 중심으로 독점적인 AI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기업으로 보자면은
뭐 AI 솔루션 전문으로 이 소프트웨어 글로벌 1위 기업을 차지하고는 세일즈포스까지 조금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AI의 확산을 통해 변화하고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산업을 이제는 선별하는 단계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 때로 가면요. 저는 이제 AI 기반의 서비스 같은 경우를 보자면 사용 영역 자체가 이제 저희가 B2B 관련된 업종들이 약진을 했었는데 이 B2B 기반에서 개인 수요를 촉발을 하면서 이를 통해 이 B2C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가치가 좀 순차적으로 증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실 조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은 게 저희가 엔비디아 실적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금리에 대한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를 하고 있어서 AI 소프트웨어가 이 관련된 그 내러티브 안에서 좀 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반기 이제 3분기 말 정도 아니면 4분기 초 저희가 보험성 금리 인하가 좀 유력해지는 시점부터는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열풍의 구리값까지 여러분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호황기를 나타내고 있는 전선업계입니다. 치솟는 가격의 수익률 고공행진인데 지금도 투자 가능한가라는 질문도 많고요. 국내 관련주들 많이 올랐지만 그 영향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구리 같은 경우를 보자면 사실 긴 호흡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해도 된다. 금과 약간 더불어서 저는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또 이제 가격 내지는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 원자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50년 이제 그 가장 긴 그 파동 사이클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제 그 혁명으로 대변되는 저희가 생산성 혁명으로 대변되는 그 구간마다 저희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이제 현상을 좀 관찰을 했었고 이번 국면의 주인공은 저는 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자면요. 지금 전기붐의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재생 에너지부터 인공지능이라든지 전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또 가장 중요한 분야가 전기를 필요로 하고 여기에서 또 구리에 대한 수요가 저희가 또 증가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전력 수요의 전력망의 한계점이 다다르기 시작을 하면서 이 송전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는 압박은 사실 이제 정치와 무관하게 누가 이제 대선에 대해서 당선이 됐던 간에 좀 더욱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증시 관점에서 보자면은 인플레이션이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제 경계 심리가 있기 때문에 해지 대안으로는 또 유용한 이제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시네요. 네, 5월에 포트폴리오 전략 식품주 완전 적중한 이섬 위원님 5월에 여러분들 수익 좀 축하드리면서 마지막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기술주 외 수급으로 온기가 확산될 거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했을 때 스타일은 이제 저 PBR, 테마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중국 소비에 조금 더 이제 시각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월 달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대비해서 애플의 시가총액 상승 속도가 지금 빠른 상황인데요. 애플이 이제 중국 소비에 민감한 M7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뭐 사실 주가 상승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투영된 거라고 했을 때 관련된 밸류 체인을 조금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주. 네. 오늘 시간이 아쉽습니다. 이재섬 위원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